자, 내 사람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하는 패턴대로 해서 직원들과 예전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고, 지금 직원들과 저희 병원에 이제 주인의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현재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가는 비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요. 자, 이제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은 오현제 이후의 역대 황제들이 군대들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위대들, 그러니까 황제들은 원래 군대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원로원들은 뭐 요명무실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오른쪽으로 쓸리고 왼쪽으로 휘두르면 왼쪽으로 쓸리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실질적인 힘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군인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근데 그 방식이 하사금이랑 평균 급여 인상,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군대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쓸 수가 있었죠.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뭐 재산세, 상속세, 그 다음에 소비세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었어요. 이래 세금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군대의 급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황제가 되게 이제 재정을 알뜰살뜰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 잘하는 황제들은 다들 그래요. 잘하는 황제들의 시대는 충성심도 높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도 높고, 그 다음 세금도 잘 거치고. 그런데 황제들은 정작 검소하게 살고, 돈은 로마의 돈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학정을 하고 폭정을 하는 그러한 황제들 시대에는 항상 돈이 쪼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제들은 일단 국민들의 신임을 못 얻고, 돈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서 돈을 뱉어내고, 그 돈은 주변에 있는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다 쓰는데 그게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계속, 특히 근위대가 자기한테 등을 돌아서면 자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이 살해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자꾸 돈을 자꾸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샀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도 어떨 때는 제가 돈을 강탈당한다 싶은 느낌을 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돈을 줘도 되게 기분 좋게 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고마워하고, 저도 돈을 주면서 한 개도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더 큰 돈이 되어서 돌아오는 씨앗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줄 때 되게, 직원들 급여를 줄 때 되게 아깝게 줬었던 것 같아요. 돈을 너무 아까운 돈인데 그렇게 줬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당시보다 지금 어지간히 뭐 제가 후해졌다거나 그 당시가 지금보다 어지간히 뭐 못됐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과 공생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돈에 대한 활용도와 그 돈의 힘을 믿어주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불편한 상황을 그때그때 개선을 직원들의 불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절대로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불편상 사람은 힘든 거는 잘 참아요. 힘든 일, 저는 업무를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직원들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많이 오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면 그게 상여금으로 돼서 돌아가는 형태는 저는 아무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직원들도 그걸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상황들은 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직원들끼리 트러블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에게 얘기를 못하는 순간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았는데 뭔가 자기는 불공평하게 적게 받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아니면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기가 한번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데 병원 업무에 매달려서 못 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이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은 업무량이 그게 크든 적든 반드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업무 빼곤 다 노력을 해주려고 해요. 업무량 많은 거는 뭐 어떻게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 오현제 시대 때, 예, 황제들은 실제로 그 군들이 자기에 대한 예속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았어요. 폭정을 하던 시대의 황제들은 군인들이 그 황제에 대한 예속도, 충성심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을 할 때에는 되게 높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현제 시대 때, 그러니까 뛰어난 왕들의 세대 때는 전쟁을 통해서 이 군주가, 황제가 전쟁을 통해서 군사들과 자기의 죽음을 항상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같이 했던 거죠. 동거동락했던 거죠. 공동의 적, 내부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정복 사업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군주제에 있어서 정복 사업은 단지 영토를 확장하겠다 하는 그런 거 외에 내정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황제가 군사들과 다 같이 싸우고, 그런 통일된 목적을 통해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황제랑 같이 다니던 군사들은 돈이 아니어도 황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훌륭한, 그러니까 훌륭한 황제와 훌륭한 군사들의 컴바인, 예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사실은 군의 존속 가치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군의 존속 가치가 되게 애매해지고,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근위대, 그러니까 황제 근위대, 황제의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근위대 같은 경우는 일이 더 없죠. 적진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러한 군사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변경에 있는 장수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에 따르는 병사들은 반란인 걸 알면서도 반란에 따랐다는 건데, 어지간히 반란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만큼 자기랑 같이 전장에서 먹고 살고 했던 그 장군들을 믿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 우리 장군님이 잘못됐다고 하시잖아. 저 황제는 잘못됐어.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 그럼 우리는 대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죠. 병원 직원들도 저랑 되게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었어요. 병원이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 항상 어려웠던 시절, 일이 많았던 시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제가 진료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어떨 때는 환자들이 속된 말로 진상들 만나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자란 직원들은 뭐랄까요, 대단히 그게 좋습니다. 대단히 결속력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을 할 때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이 돈이 아깝다, 얼마가 아깝다, 거기서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판 튕기고 그런 거 없고 툭툭 끊어서 툭툭 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같이 고생해서 고맙다,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그래,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줍니다. 저는 돈이 좋아요. 돈은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돈을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 용도로 써요. 돈을 줄 때 그 친구들과 저와의 그 예속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밀도 같은 게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직원들한테 실수를 해서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의 느낌으로 돈을 주는 것들은 대단히 돈을 줄 때도 기분이 안 좋고 찌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돈 줘갖고 애를 며칠 돼서 이 돈 줘서 연명한다, 그런 느낌. 저는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 돈은 아까운 돈이고, 저는 두 번 다시 예전에 그런 식으로 돈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찌질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 상대적으로 돈을 뺏긴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쓰는 돈은 절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 친구들과 나의 관계가 유대가 돈독하고 이 돈이 없어도 이 친구들이 나에게 같이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그때 돈을 줄 때 그 친구들은 진짜로 고마움을 느끼고 더더욱 한껏 더 충성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자주 해주면 안 돼요. 자주 해줘버리면 이게 당연한 게 되고, 다음번에는 내가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뺏기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 기분 좋게 주는 돈은 좋은데 그거를 자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측정하고 돈을 지급할 때는 필요한 선을 딱딱딱딱 끊어서 정확하게, 거기서 덜 줘서도 안 되고 더 줘서도 안 됩니다. 선행은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한 게 그 다음번엔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될 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지정된 금액을 딱딱딱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고생을 했다거나 해서 어떤 경우에 제가 의도적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직원들이 진짜로 고마워하면서 말씀합니다. 저도 기분 좋게 주는 돈이에요.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돈이죠. 돈은 그렇게 쓰고 싶어요. 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돈이 좋아요. 돈이 의미 없다 하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돈은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저에게도 그 친구들에게도 다 좋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들 때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한솥밥을 지어 먹고 같은 고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할 때는 그 보상을 꼭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보상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은 습관화돼서 다음번에 당연한 듯이 요구받는 그런 상황은 절대 되면 안 돼요. 이것들이 내 사람을 만드는 어떤 요령 같은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결국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히 돼야 되고, 평소 생활 관리가 확실히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사람을 만드는 좋은 방식이 된다.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하는 대장을 깔보고 있다. 존경하는 듯 하지만 깔보고 있다. 그래서 대장은 애들보다 일어나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얘들이 쌀밥을 먹을 때 자기는 보리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신들, 거기서는 부하를 가신이라고 그랬죠. 가신들은 녹봉으로 잡아서도 안 된다. 돈 줘서 잡아서 안 된다. 안 잡힌다. 그 다음에 무력으로 잡아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는 거는 언젠가 내 돈이 바닥날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상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녹으로 잡아서도 안 되고 무력으로 잡아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좋아서 따르지 않고는 못 먹이게, 좋아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충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행실을 항상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련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련을 줄 수 있는 게 안 되면 직원을 잘 못 다루는 겁니다. 절대 그 직원들은 내가 주는 꿀만 받아먹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는 시련도 받아먹습니다. 그걸 받고 본인들이 성장하고 거기에 따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죠.